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교육적으로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다 보니 발도르프 교육에 눈길이 갔습니다. 부족하지만 슈타이너의 인지하기 좋아 책도 찾아보고요. 발도르프의 기반이 되는 인지학에서 슈타이너는 교감과 반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은 교감과 반감이라는 양극적인 힘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좋거나 싫거나 하는 감정적 차원을 포괄해서 교감을 끌어안아서 하나가 되려는 힘으로 보았고, 반감은 밀어내어 분리하려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교감과 반감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마치 숨을 들이쉬면 내쉬어야 하는 것처럼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을 반복해야 순환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감은 우리의 마음을 의지로 이끌고 반감은 우리의 마음을 사고로 이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하니 두 작용 모두 중요하겠죠. 어린이도 이런 두 시기가 번갈아 찾아오며 전체적인 성장의 합을 이루겠지요. 어린이 입장에서 보면 대체로 교감일 때 좀 편안하고 세상이 즐겁습니다. 하루하루는 다르겠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반감의 시기에는 아직 어려 혼자 있기 불편하고 어른에 맞춰져 있는 세계가 불안한데 분리되는 느낌, 밀어내고 밀쳐내진다고 느끼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학년은 반감의 시기고 2학년은 교감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학년이 그렇게 풍부한 정서를 내뿜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3학년 반감의 시기가 옵니다. 3학년의 키워드는 분리입니다. 이때가 되면 보호자들 중 몇몇 분은 우리 애가 벌써 사춘기인가 봐요. 예전에 안 보이던 짜증을 내고 틱틱거려요 하셔요. 에이고, 사춘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초기 사춘기다 그러는 분도 계신데요. 제대로 사춘기를 보내는 청소년 자녀를 두신다면 지금의 한 10배는 힘드실 수 있습니다. 10배나요? 하신다면 이건 대충 작게 잡아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3학년이 되면 전과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시기, 어린이 양육의 목표는 맞습니다. 독립입니다. 첫 번째 독립, 몸의 분리입니다. 신체적으로 나를 체험하는 시기예요. 한 2, 3세에 이루어집니다. 걷기 시작하면 몸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걷는 것만으로 신체적 나라는 감각, 자아 감각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원형적이라고 해도 자아 감각은 몸, 마음, 생각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만들어집니다. 두 다리로 서며 의지라는 몸의 감각을 합니다. 말문이 트이고 보호자 눈을 맞춰 말하기로 감정이라는 마음의 감각을 알게 되고요. 뇌도 발달합니다. 지금까지 손으로 만져 세상을 받아들이기만 했던 것이 이제는 거꾸로 뇌에서 나가 감각기관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 부드러운 것을 만져야겠다고요. 이런 생각하기로 마지막 사고가 이루어집니다. 기억력이라는 사고의 시작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의지, 감각, 사고가 평생을 살아가는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5세, 만 3세까지의 양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니야, 너, 나입니다. 외부 감각에서 뇌로 일방통행하던 것이 이제는 거꾸로 뇌에 있다가 감각기관으로 옮겨지는 것. 즉 기억력이 발달하며 아이는 처음으로 나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아니오죠. 나는 엄마가 아니야. 나는 아빠가 아니야. 나는 의자도 아닌데? 난 누군지 몰라. 잘 모르는 세상, 그것을 탐험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애착이었습니다. 낯선 것을 만나도 몰라도 난 괜찮습니다. 그럴 땐 사랑하는 보호자가 있으니까요. 보호자에게 다가가면 무섭거나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 안심과 격려가 애착에서 옵니다. 아니야 다음에 나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과도기적인 모습이 눈에 띄어요. 긍정적인 것에는 자기 이름을 쓰고 부정적인, 그러니까 강한 에너지를 써야 할 때 좀 더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일 때 나를 씁니다. 텔레가 할 거야 할 때는 자기 이름을 쓰고 하기 싫을 때는 그거 나 안 해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감각이 만들어지면 대략 4세경에 너가 나타납니다. 대상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 분명해지는 시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삶, 관계 속에 있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처럼 어떤 표상을 가지게 되고 우리 관계는 이렇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와 너가 인식되어야 하니까요. 나와 너, 아이는 신체적인 나를 형성하고 체험하며 첫 번째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때가 2, 3세경, 우리나라 나이로 4, 5세경입니다. 참 말 안 들을 때죠. 분리를 경험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떨어져 나와 하나의 독립과제를 만든다는 건 어린 입장에서 신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때의 경험은 내 깊숙한 곳 해마에 담겨져 있어 기억나지 않습니다. 유아 기억 상실증이라고 할 때입니다. 그러나 3학년쯤 찾아오는 두 번째 사춘기는 뚜렷이 경험하게 되지요. 이번에는 좀 오묘합니다. 신체적 나는 다름을 알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떨어져 있고 생김새도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이나 느낌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몸처럼 뚜렷한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 그러나 내 안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감정이라 해도 좋고 생각이라고 해도 좋고 자식이라 해도 좋습니다. 저는 영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이 낯설거나 거부감이 드는 분은 감정, 생각, 자의식이라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전엔 내 몸이 나라는 자아감각이 있어서 나를 떨어져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무엇도 나입니다. 둘은 연결되어 있지만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이것저것 돌아다닐 때도 있으니까요. 이 둘이 영영 떨어지면 어쩌지? 그래서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몸은 남지만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무엇인가가 사라질 것 같은 거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엄마,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 하고 묻고 나는 게 3학년입니다. 그땐 말해주세요.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는다고요. 두 번째 사춘기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분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감정과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내 몸처럼 내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름을 아는 거죠. 다름을 받아들이는 건 성장해서 정말 중요한 단계지만 불안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보호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어. 나도 어릴 때 말이야. 하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실수 잘 안 하는데 어쩌다 너무 급해서 소변을 찔끔 했습니다. 가방을 가리고 어기적 돌아왔는데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럴 수 있어. 나도 어릴 때 말이야. 집에 가서 화장실 가야지 하고 오다가 그만 못 참고. 정말? 아빠도 그랬어? 그럼 말은 안 해도 다들 그랬을걸? 진짜? 사실 그건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 개인적인 일은 드러내놓고 고백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다들 말을 안 하는 거야. 아이는 다 큰 보호자가 어릴 때 한 실수에서 안심을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그렇게 실수하고 크는구나. 실수하고 커도 잘 클 수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 급식실에서 줄 서 있다가 2학년 동생이 새치기 하길래 밀었어. 그랬더니 2학년 선생님이 친구들 있는 데서 막 소리 질렀어. 훈육에 대해 앞선 내용을 들었던 분들이라면 이럴 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 예상이 되시지요? 네, 맞습니다. 이유를 듣기 전에 동생을 민 것에 대해 혼부터 냅니다. 폭력을 쓴 것, 동생에게 힘을 쓴 것부터 분명하게 훈육을 하지요. 알아요. 잘못한 거 2학년 선생님이 시켜서 사과도 했어요.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나면 그때부터 아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래도 친구들 다 있는 데서 네가 깡패냐고 막 소리 지르고.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어쩜 선생님이 그런 막말을,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할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려, 훈육은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한 분명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요소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훈육은 내 아이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교사가 훌륭한 교사냐 아니냐는 내 아이의 훈육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가 잘못한 건 알겠다고 했는데 네 마음에 걸리는 건 뭘까?
창피했다고. 나 깡패 아니야. 모욕적이야. 내일 급식실 어떻게 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땐 모욕감도 느끼고 해야지. 창피해야지. 어떻게 어린이가 좋은 피드백, 긍정적 격려만 듣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서적 감내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좌절감, 절망감, 수치심도 느끼며 그것을 회복하는 탄력성도 마음 근육에서 만들어내야 하죠. 누구나 창피할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망가거나 움츠려들거나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준다면 아이는 자신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 창피할 때가 있어. 나도 어릴 때 말이야. 다른 반 복도에서 선생님께 혼이 났거든. 혼은 날 수 있어. 근데 하필이면 그게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 반이었어. 걔한테는 정말 잘 보이고 싶었거든. 근데 딱 걔가 보는 앞에서.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되긴 진짜 홍군형이 났지. 친구들이 와서 괜찮냐고 물었어. 그래서 말했지. 괜찮겠냐고. 혼났는데. 안 창피했어? 창피했지. 그래서 걔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했어. 혼날 일 있으면 혼이 나야지. 와, 멋있다. 그지? 혼나고 뾰루퉁이 있으면 진짜 쪽팔리잖아. 의젓함축 해야지. 이런 말을 안 했어도 이 정도의 과정은 이해해 줍시다. 어린이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가질 수만 있다면 10살 때 있었던 일과 15살 때 있었던 일을 좀 섞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든든한 보호자는 결점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보이지 않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처럼 어릴 때 실수도 하고 혼도 나고 뭔가 모자라 보였지만 그걸 딛고 지금처럼 훌륭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도 없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든든한 보호자 어른이 정서적 감내력을 키우는 어린이를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